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유한 리얼티 인컴, 알트리아, 맥쿼리 인프라, 아리랑 고배당주, SCHD까지 5종목을 비교하고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배당 성장률이 높은 종목이 고배당주를 뛰어넘는 시점은 언제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각 종목별 배당금과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2013년부터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준 날짜는 5월 25일 장 마감 시점으로 24년의 배당금은 저의 예측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현재 시가 배당률 6.04%이고 2013년부터 24년까지 배당금을 추적한 값을 보면 매년 2에서 4%의 배당 성장을 해내고 있었고 드물게 5에서 6%를 보여준 시기도 있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4.2%이고 최근 5년으로 당겨 18년부터 23년까지의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3.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매년 성장하는 금액이 거의 일정한데 성장률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배당금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배당 성장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100원에서 5원은 5%이지만 200원에서의 5원은 2.5%인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알트리아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현재 시가 배당률은 8.53%이고 10년간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0.8%입니다. 2020년부터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알트리아가 투자한 전자담배 줄에 대한 소송과 투자 실패가 꽤 큰 타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18년 이후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5.6%입니다. 다음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6.6%에 10년 평균 5.1%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최근 5년으로 당겨보면 4.9%가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진입한 주주들에게 다소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배당 성장주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아래랑 고배당을 보면 시가 배당률 5.43%에 10년 평균 배당 성장을 18% 이루었고 최근 5년을 봐도 9.2%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에 배당 삭감이 있었던 점이 아쉽지만 코로나 시기 정부의 개입으로 은행들이 배당을 줄인 게 큰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에도 고려 요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CHD입니다. 시가 배당률 3.42%에 10년 평균 15.4%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최근 5년으로 당기면 16.9%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의 배당 성장률이 10년보다 높았다는 점이 포인트이지만 23년부터 성장이 둔화되었기에 고금리가 더 길어지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문득 배당주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순서대로 나올까 궁금해졌습니다. 시가 배당률 1%당 1점, 배당 성장률 1%당 1점, 코로나 시기 최대 낙폭값 10%당 마이너스 1점을 부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 값을 넣었을 때 아리랑 고배당주가 1등이었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값 데이터에서는 SCHD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를 통해 시장의 평가와 저의 평가를 비교해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리얼티 인컴 알트리아 맥쿼리는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왔지만 고점 대비 하락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과 SCHD는 최근에 전고점을 갱신 후 조정받고 있기에 고점 대비 하락률만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고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아리랑, SCHD, 맥쿼리, 리얼티 인컴, 알트리아 순이고 저의 순위표와 비교하면 1, 2등은 같지만 3, 4, 5등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리얼티 인컴과 맥쿼리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알트리아는 전세계 흡연율이 줄어들어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예상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리얼티 인컴과 맥쿼리는 아직도 성장하며 예측이 쉬운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적하다 보니 문득 배당 성장률과 시가 배당률에 혹시 모를 공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 두 요소를 이용해 분포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분포도를 보면 연간 배당 성장률을 X축으로 시가 배당률을 Y축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분포를 보다 보니 시가 배당률 10%와 배당 성장률 20%를 선으로 그어보고 싶어졌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에 분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당 성장률 수치를 5년으로 줄여보면 더 두드러지는데 선상으로 좀 더 몰리게 됩니다. 혹시 시가 배당률 1%는 배당 성장률 2%와 대응되는 값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배당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을 짐작해 보는데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해석을 붙여보면 붉은 선의 왼쪽에 위치하면 다소 못하고 있거나 고평가받는 것이고 오른쪽에 위치하면 잘하고 있다거나 저평가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저 붉은 선의 위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해봤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선이 왼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배당금과 배당 성장률 두 가지 요소만으로 구한 값이기에 기업의 성장성, 안전성, 변동성, 현금 창출 능력, 부채 등 기업을 판단함에 고려되는 많은 요소들이 배제되었기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 재투자까지 했을 때 배당 성장률이 높은 아리랑 고배당과 SCHD가 알트리아를 어느 시점에 넘어서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전제는 동일 시점에 1,000만원을 투입하고 배당금은 재투자한다는 조건입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을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니 SCHD가 알트리아를 넘어서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아리랑의 경우 2020년 배당 역성장이 있었기에 SCHD보다 늦게 추월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변동성은 SCHD보다 크기에 더 빠르게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앞으로 더 좋아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배당 성장률의 차이가 가져오는 흐름에 대해 참고하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본 내용으로 배당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도 시가 배당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기에 달콤한 결실을 보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과 배당금을 동일 종목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리스크를 감소하는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 높은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도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저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니 배당 성장주가 힘을 내기 전까지는 단단한 고배당 종목인 리얼티, 맥쿼리, SK텔레콤이 바닥을 깔고 성장의 고점을 찍었을지라도 리스크를 감소한 알트리아로 현재 시점에 성장 부스터를 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배당 성장 ETF인 SCHD와 아리랑이 저의 계좌에 꽃가마를 태워주길 바라는 스토리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웃으면서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유한 리얼티인컴, 알트리아, 맥쿼리 인프라, 아리랑 고배당주, SCHD를 비교한 내용은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했기에 미래의 실적까지는 보장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예측이 의미 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100점을 맞았던 사람은 또다시 100점을 맞을 확률이 높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엔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주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주기에 맥쿼리와 리얼티인컴이 비교적 낮은 순위라 해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